1월 27일 금요일도 이렇게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동시호가 구간을 체크를 못 해드려가지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잔잔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5거래일째 상승세고요. 코스닥 역시나 벌써 6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적인 이슈에 의한 종목들도 많았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주변국 증시에서는 어떤 모습 기록했을지 일본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살펴보시면요. 마감가 강보합권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보시면 니케이 지수 0.07% 올랐고요. 27,382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내 좀 보합권으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면서 일단 좋게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 물가지표 발표도 있었고요.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이 총무성이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도쿄 지역의 12월 CPI가 근원 CPI죠. 전년 같은 달보다 4.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2%였는데요. 상승을 좀 웃도는 수준 나왔죠. 그리고 1982년 4월 이후에 거의 41년여 만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시장에는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그런 수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합권 정도에서 일본 증시 조용하게 마무리를 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는요. 오늘까지 휴장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심천 종합지수 모두 휴장이라서 움직이지 않고요. 춘제 때문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래가 재개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콩 증시 체크해 볼게요.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홍콩 증시까지 보합권에서 지금 살짝 올라옵니다. 0.5% 정도 오름세고요. 22,699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이 여기에 대비해서 봤을 때 확실히 더 강했다 이런 점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춘절 연휴로 휴장했던 중국의 본토 시장이 다음 주에 개장한다는 점에서 처음에 관망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조금씩 상승 탄력을 높여는 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는 이슈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네덜란드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에 협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였는데요. 이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당국자들이 이 워싱턴 DC에서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협상 중이고 거의 지금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가장 크게 알고 계시죠? ASML의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화돼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D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도 수출하지 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홍콩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고요. 다음으로는 환시입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 오늘도 흐름이 일단 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좀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오름세로 거래 마칩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60전 정도 올랐고요. 1231원 30전으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1230원 선을 뚫고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아시아 증시 체크해드렸고요. 국내 시장 자세하게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5거래일 또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선 4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내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경계하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전거래일 대비 0.62% 상승했습니다. 약 15포인트가량 올리면서 2484.02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대체로 강보합권에서 눈치 보는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탄력을 키워나가면서 오전 중에 2497포인트에서 고점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2500선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2480선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관망세를 보이던 기관이 매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 순매수 이어가면서 외국인이 9,740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그 뒤를 이어서 2,260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인은 많이 팔았는데요. 오늘장 개인은 1조 1,800억 넘게 큰 폭으로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해운주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운수창고 섹터가 3% 가까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의료정밀 섹터, 서비스 섹터, 통신 섹터가 일제 1.4%대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의약품 섹터가 1.37%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했던 업종은 두 업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철강금속 섹터가 0.2%가량 하락했고요. 그 뒤로 운송장비 섹터가 0.1%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제와는 좀 다르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먼저 삼성전자, 오늘 좀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오늘 2,000원 가까이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강했습니다. 오늘 장 1.1%대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64,6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장 0.87% 하락하면서 91,5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2차전지 셀업체들 일부 종목에선 좀 조정받는 모습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장 2% 가까이 하락하면서 50만 6천 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반대로 LG화학은 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또 삼성 SDI는 2.2%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1.7%대에 상승하면서 80만 9천 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약 1% 가까이 올리면서 16만 6,8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오늘장 현대차와 기아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0.5%대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기아가 0.87%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네이버가 오늘장 3.7%가량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카카오가 1.5%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해운주인데요. 그동안 경기 침체 그늘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해운주들이 강세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 세계 1, 2위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또 스위스의 MSC가 2년 뒤에 양사의 해운 동맹을 해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해운업계가 빅3 체제에서 빅4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경쟁은 더욱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국내에서도 HMM의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매각을 위해서 현재 주요 회계법인들이 자문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해운주 전반적으로 탄력이 좋았는데요. 먼저 HMM 오늘 종가 약 7% 가까이 상승세 지키면서 23,3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흥하해운, 대한해운 역시 일제히 5%대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 밖에 페노션은 2%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건설기계주가 강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공적개발 원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상 원조기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EDCF 신규 사업 금액을 2025년까지 11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해서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원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준 굴삭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건설기계들이 선전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로 마쳤는데요. 먼저 현대건설기계가 5.3%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는 57,500원 터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4%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산마켓, DY파워 역시 일제히 코스피 쪽에서 강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진성TC가 9.2%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1% 상승했습니다. 약 2.31포인트 올리면서 741.25포인트 터치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전 중에 74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 이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후 구간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시장에 비해 대체로 좀 탄력이 저조했습니다. 오늘 장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 694억의 순매수세를 유입시켰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34억 원의 소폭의 순매수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관 오늘 장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고요. 오늘 장 584억의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오늘 그래도 상승했던 종목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잊혀진지 소재주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1%가량의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104,3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NF는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8,500원 터치하고 0.4%대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보합권 부근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5%대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HLB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 오늘 장 0.45%의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게임주 역시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게임즈 0.4%대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펄어비스는 탄력을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0.65% 상승하면서 종가는 187,200원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 오늘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1.11% 하락하면서 168,900원 터치하고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터주인 JYP 엔터 오늘 장 3.64% 올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71,100원 터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관련주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약 2,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 개발과 또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해서 국내 기업들이 초격차의 AI 기술을 확보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들 또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관련 종목 가운데 셀바스 AI 오늘까지 10%대의 탄력을 이어갔고요. 그 밖에 알체라, 라운피플과 브리즈텍 역시 일제히 두 자릿수의 탄력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데이터 솔루션 역시 3.46%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종목 가운데 코스피 쪽에서는 유엔젤이 20%가량 급등으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나무기술도 19%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이디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디비 삼성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하이딥은 세계 최초로 얇고 또 구부러질 수 있는 온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삼성의 신규 스마트워치 모델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3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서 올해도 이러한 수주 소식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하긴 했지만 막판에 빠르게 좀 탄력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16%가량의 오름세를 지켰고요. 종가는 953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